물은 많이 잡수고 계시죠? 물 충분히 드십니까? 어쨌든 물은 잘 챙겨 잡수세요. 제일 잊어버리기 쉬운 게 물 마시는 거. 다른 건 뭐 9시 되면 불 끄고 자라고 하니까 다 또 잠자리 들고, 식사 때는 밥 나오니까 또 여러분 조금 뭐 과식 안 하고 맛있게 충분히 잡수시면 되고, 이 물 먹는 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밥 챙겨 먹듯이 꼭 먹어야 되는 거. 밥 먹고 나서 물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물 먹고, 밥 먹고 물 먹고. 예. 그러니까 식간에는 꼭 물을 마셔야지 주스나 뭐 우유나 음료수나 이런 영양소가 있는 거 넣지 마세요. 야, 밭에다가 거름을 주고 비가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거름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죠. 여러분, 밥을 먹고 나면 반드시 물을 먹어줘야 영양을 흡수합니다. 흡수. 이 영양을 물이 들어가서 녹여서 쫙 뽑아냅니다. 그리고 피로 들어가서 이 피 속에서도 물이 충분히 흘러줘야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피 속에 물이 작아지면 혈관이 쭈그러들어요. 이 탱탱하게 물을 이렇게 충분히 채워주면 굉장히 혈액순환을 잘하면서 세포에 영양소를 잘 공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간식하고 이러지 마시고 밥 먹고 물 먹고 밥 먹고 물 먹고, 이거 여러분 꼭 배워가셔서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학교 갈 때에 간식 같은 거 이런 거 사 먹게 하지 말고, 싸주지 말고 식사 사이에는 물병을 넣어줘서 아이들이 꼭 물을 마시도록 중간에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면 좋겠어요. 어린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세포가 자꾸 분열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포가 하나하나 분열해서 만들어질 때마다 거기 물이 채워져야 되고 물이 채워져야 되고, 세포는 안에도 물, 세포 사이 밖에도 전부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은 더 물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났을 때 물을 더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약을 먹는 것보다 물을 먹어야 회복이 잘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올 때 물을 마시고, 어때 몸이 좀 기운이 없고 기력이 빠지고 시들시들할 때 물을 충분히 마셔줘요. 그런데 그 물이 소금하고 간이 맞아야 돼요. 소금하고 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해서 글을 쓴 어떤 의사 책을 보니까 우리 몸에는 두 바다가 흐르고 있다 그랬어요. 세포 안에, 세포 밖에. 두 바다. 바닷물이 짭니까 싱겁습니까? 바닷물처럼 간이 맞아야 돼요. 그렇다고 또 어떤 분들은 바닷물처럼 짜게 돼야 된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절여집니다. 배추를 집어넣으면 절여져요. 바닷물은. 그렇게 짜게 하면 세포가 절여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짜게 먹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식사하면서 나오는 음식에 그 간이 여러분 몸에 소금 양을 거의 적절하게 넣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음식을 잘 드시는 분들은 별도로 소금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죽염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그냥 계속 죽염을 먹더라고요. 먹고 이래가지고 어떤 신부전증 환자는 죽염 먹어가지고 이 부작용이 와가지고 막 뚱뚱 부어가지고 온 사람을 제가 봤어요. 소금을 일부러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소금기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간간하게 먹기 때문에 일부러 소금을 안 먹어도 되는데, 무염식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잘 쓰러집니다. 무염식을 하는 사람들이 기운이 많이 빠져요. 의사들이 대부분 무염식을 환자들에게 시키고 있기 때문에 피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다 소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어떤 곳에는 보면 병원에서 무염식을 권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무염식은 하지 마시고, 소금은 간이 딱 맞게,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맛있다, 간이 딱 맞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간이 딱 맞다, 맛있다, 이렇게 느껴야 돼. 짜고 맵고 이렇게 드시지 말고 그렇게 잡수시고, 중간에 그냥 깨끗한 생수를 먹으면 됩니다. 소금 타지 않은 거. 그렇게 먹으면 제일 그게 몸에 맞아요. 이제 때에 따라서 운동을 해서 땀을 갑자기 많이 뽑아냈다, 이럴 때는 물 마실 때 소금을 좀 타서 먹을 수 있고, 금식을 할 때에 소금을 한 번씩 타서 먹으라 그러죠. 금식할 때는 물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금기가 들어가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식사할 때는 절대로 소금물을 잡수지 말고 밖에 나가면 또 죽염 그거 또 좋다고 자꾸 사다가 잡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이 생활을 집에 와서 그대로 잘 해나가면 문제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회복될 수가 있는데 너무 병에 대한 약들이 많아가지고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 이 하나의 원칙을 딱 짚고 그 원칙을 가지고 나가면 이걸 분별해서 취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원칙적으로 모르면 이 사람 소리 들으면 이거 먹고 나은 것 같고 저 사람 소리 들으면 저렇게 해야 나을 것 같고 병원에 의사 말 들으면 항암제를 해야 될 것 같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우리 몸을 고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고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활 처방을 하고 있다 그랬죠. 생활 처방. 그런데 우리의 병은 어디서 왔다고요? 잘못된 생활에서 얻은 게 병이다.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살아온 생활에서 병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활을 살아줄 때 우리의 몸은 또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원칙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항상 하면서 맞지 않으면 버리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할까? 무엇을 먹어서 병이 들었는가? 우리가 병든 것은 먹어야 사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이 들었는데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음식, 치료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먹으라는 음식을 먹으면 치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들으셨죠? 이 원칙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 사람은 자꾸 듣고 잊어버리고 또 듣고 잊어버리고 다른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또 먼저 들은 거 잊어버리고 그거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며칠 안 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육은 반복하라 그랬어요. 반복. 여러분 여기 와서 한 달 정도 있어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반복해도 모자라서 가다가 보면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길로 가더라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이제 밥해 먹는 거 조금 얘기해야 되겠어. 요새 우리가 맨날 이제 복음적인 거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가서 음식을 어떻게 해 먹어야 되는가. 그거 중요하죠. 자, 여러분 부엌에 나오셔서 음식하는 거 좀 배웁니까? 좀 보고 배우고 적고 이래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점심시간에는 11시부터 부엌에 나오셔서 어찌 하는지 보세요. 양념은 어떻게 쓰는지, 맛은 어떻게 내고, 간은 어떻게 맞추는지, 요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를 들어도 또 먹어도 만드는 걸 직접 봐야 돼. 그래야 확실하게 내가 집에 가서 어떻게 해 먹겠다는 이제 그런 확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밥을 할 때에 여기는 쌀을 물에 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밥을 할 때 절대로 쌀을 물에 불리지 마세요. 곡식이든지 과일이든지 채소든지 뭐든지 물에 담가두면 물이 그 속에 있는 약성분, 영양성분을 잘 녹여가지고 전부 다 뽑아내버립니다. 아까 제가 밥 먹고 나면 물 먹으라 그랬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기 전에 재료를 물에다가 다 불려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쌀 같은 거 절대로 불려놨다가 밥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꼭 불려서 밥을 하고 싶으면 솥에다가 밥을 앉혀서 1시간 정도 놔놨다가 1시간 후에 불을 붙이는 것 정도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걸 뭐 밤새도록 담가놨다가 아침에 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요즘 같은 때는 뭐 좀 상관이 없겠지만 여름 같은 때는 부글부글 그게 상합니다.
상하면 여러분 헹궈내고 하잖아, 그죠? 그럼 그 이제 약이 되는 성분이나 그 영양 성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거의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영양의 밸런스가 깨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양을 잘 균형지게 맞추어 주는 거,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먹을 때 영양의 밸런스가 잘 맞느냐 하면 자연 그대로 먹을 때 제일 맞습니다. 뭐 이것저것 보태가지고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 한 가지를 자연 그대로 먹었을 때 그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딱 맞아요. 누가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에는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요리를 해야 돼. 뭐든지. 그리고 밥을 할 때에 쌀을 일단은 불리지 말고 하는데 한 끼에 곡식, 잡곡을 여러 가지 넣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시중에 보면은 곡식을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파는 쌀, 그거는 사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곡식을 골고루 먹으면 좋다는 것만 알았지, 이 속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갔을 때 서로 소화액끼리 다 나와가지고 서로 중화를 시켜버려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소화액이 다 다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참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 음식을 먹을 때에 소화액들이 나와서 서로 중화를 시켜버려서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방귀가 풍풍 나오고 배가 보글보글하고 더부룩하고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미밥을 할 때에 한 끼에 잡곡을 여러 가지 넣지 말고 한 가지나 혹은 두 가지 정도는 괜찮겠어요. 어떤 분들은 찹쌀을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맵쌀만 먹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찹쌀도 곡식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찹쌀만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냥 맵쌀하고 섞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찹쌀을 약간 섞어서 밥이 좀 찐득찐득하게 먹기 좋게 만드는 건 괜찮아요. 현미만 하면 쌀이 그냥 풀풀풀 날아가니까. 그렇게 먹을 수만 있으면 먹어도 괜찮아요. 찹쌀 없으면 그냥 맵쌀만 해도 돼요. 근데 찹쌀이 있으면 좀 넣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못 먹는 음식이 아니고 같은 종류니까, 같은 곡식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은 그 너무 고열해서 많은 영양소가 파괴가 된다고 그럽니다.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는데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압력밥솥이 아닌데다 밥을 해 먹을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형편껏 하시면 되겠어요. 그 대신 고열에다가 밥을 안 하고 그냥 보통 밥솥에다가 밥을 하려면 물을 좀 많이 부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그냥 뭐 하루 종일 불이 올려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야 이거 퍼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잡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곡식 종류를 했을 때 안 익으면 안 됩니다. 설 익은 밥은 전부 다 배탈 나고 소화가 안 되니까 음식을 익히려면 푹 익혀야 되고, 안 익히려면 센 걸 먹는 게 낫지, 익혔다 하는 밥을 했다 할 때는 선 밥은 안 됩니다. 뭐든지 익힌 둥 만둥 이거는 소화가 안 됩니다. 밥도 그렇고 야채 무침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뭐든지 설 익은 것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탈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일도 푹 익은 거, 그 다음에 음식을 할 때도 야채나 이런 익힐 때에 말랑하게 익혀야 되고, 밥도 완전하게 익혀야 돼. 그 설 익은 음식은 배탈 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밥을 할 때에는 일단 요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셔서 형편껏 잘 하시면 되는데, 뭐 현미밥을 꼭 여기서처럼 이런 식으로 밥이 안 돼도 돼요. 여기는 식구가 많기 때문에 밥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조금 해보면 밥이 잘 안 되죠. 이럴 때는 그냥 오래오래 물을 좀 더 부어가지고 오래오래도 뭐 찔꺽해도 괜찮아요. 그냥 꼭 오래 씹어서 어쨌든 익히는 게 중요해. 뭐 밥이 꼭 뭐 잘 됐다 이런 것보다 잘 익었다. 그럼 먹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꼬들하게 먹을 수도 있고 좀 물렁하게 먹을 수도 있고 그건 괜찮아요. 일단은
익혀서 먹는데 뭐 그냥 푹 그냥 꼬아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죽처럼 뭐 콩 현미 쌀하고 뭐 메주콩하고 뭐 이 땅콩 같은 거 조금 넣어가지고 그냥 푹 꼬아서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물이 흘렁하지 않도록만 자작하게 이렇게 익혀 먹어도 되니까 밥을 뭐 잘해야 된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뭘 먹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국 종류를 할 때에는 전부 다 다시물을 내서 하는데 버섯이나 표고버섯이나 다시마를 넣어서 우려냅니다. 우려내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이제 국물을 하는데 그 국물에다가 미역 넣으면 미역국 되고 거기다 뭐 감자 넣으면 감자국 되고 거기다 국수 넣으면 국수 다시물 되고 뭐든지 국물을 만들어야 될 때는 조미료나 뭐 멸치 같은 거 사용 안 합니다. 그냥 다시마, 버섯 혹은 거기 감자 몇 개 썰어 넣어도 우리면 괜찮아. 양파 같은 거 넣어서 우려도 되는데 어쨌든 기본으로 다시마하고 그 뭡니까 예, 표고버섯만 있으면 맛이 나요. 그 조금 더 넣으면 맛이 더 많이 나고 덜 넣으면 맛이 덜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하고 건더기는 다 건져냅니다. 그것도 아깝다고 막 버섯이랑 또 그거 씹어 먹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다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그건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국물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든지 뭐 수제비 국물을 하든지 뭐 칼국수 국물 하든지 그걸로 사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물 종류를 할 때는 절대로 삶아서 나물 하지 않습니다. 여기 북에 가서 보면 전부 찝니다. 찌든지 볶든지. 무청 나물을 한다 할 때에 무청을 그냥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냥 소금을 약간 간맞게 뿌려가지고 그냥 냄비에다가 넣고 뚜껑 닫아서 밑에 끓으면은 한 번씩 저어주면 돼. 저어주면 그 물기에서 그게 푹 익죠. 그러면 이 무대가 말랑하면서 새파랄 때 그때에 딱 꺼냅니다. 끄집어내서 뚜껑 열어서 식혀가지고 거기다가 캐슈넛이나 아몬드나 뭐 들깨나 참깨나 간에 한 가지만 넣어도 돼요. 여러 가지 안 넣어도. 그래 좀 많이 넣으세요. 많이. 예, 푹 갈아가지고 많이 넣어서 이거 좀 허연 물이 나오게 이래 쪼물쪼물 묻히면 그 자체에서 적석에서 기름기가 나와가지고 고소하고 맛있고 담백하고 그래요. 그 뭐 기름 같은 거 안 넣습니다. 그냥 천연 양념으로 자연 그대로 익히죠. 그래서 거기 혹시 국물이 조금 있으면 그 국물까지 같이 먹어주세요. 그래서 배추나물을 하든지 무나물을 하든지 시금치나물을 하든지 뭐 곤드레나물을 하든지 산나물을 하든지 무슨 나물이든지 나물을 무칠 때는 절대로 물에다 푹푹푹 삶아가지고 건져내면 안 돼요. 물에다 푹푹 삶아가지고 건져내면 그 식물성 속에 있는 약 성분은 전부 다 나가버립니다. 참 좋은 거는 다 빠져나가버리고 섬유질만 먹게 돼 있어요. 그거는 치료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약이 되는 음식이 안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먹는 음식은 하나의 채식을 하는 게 아니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치료약을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잡수실 때보다 맛이 좀 씁쓸하고 모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좀 거머스름하고 좀 모양이 없죠. 시금치 나물 같은 것도 먹어보면 좀 거기 아리한 맛들이 나오고 무청이나 산나물 이런 거 보면 씁쓸하고 아리한 맛이 있잖아요. 그게 약이 되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뽑아버리고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가정주부들은 나물 종류 하면 전부 물에다 푹푹 삶아가지고 건져가지고 또 이래 흔들흔들 씻어가지고 꼭 짜가지고 거기다가 뭐 양념 넣어가지고 양념 맛으로 먹잖아요. 그거는 참 장청소나 하고 나가지 그 섬유질만 집어넣지 좋은 거는 전부 다 빠졌어요. 그렇게 음식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푹푹 삶아서 하지 마시고 그 자체로 볶을 때에 뭐 그리고 가지나 호박이나 이런 것도 볶는 거 있잖아요. 뭐 버섯 같은 이럴 때 기름을 쓰지 않는 거. 기름으로 볶지 마시고 물에다가 그냥 물기 조금 안 탈 만큼 이렇게 부어가면서 소금을 넣으면 야채 종류는 다 물기가 나와요. 안 나오면 조금 넣을 수 있어요. 감자나 뭐 당근이나 이런 거 비트나 그냥 거의 물기 없어도 이게 다 볶으면 물기가 나오니까 낮은 불에다가 뚜껑을 닫고 익히면 안 타고 익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익은 것은 말랑하게 이렇게 익혀가지고 천년 양념을 갈아 넣어서 저어서 묻혀서 그렇게 담백하게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그릇이 있으면 그릇에 기름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 북에는 퐁퐁 같은 거 안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싱크대나 그릇에 찐득찐득 기름기가 없어요. 식당에도 식탁에도 보면 기름기가 없죠.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 상에도 기름기가 이렇게 끈적끈적, 싱크대도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거 계속 기름을 다뤄서 그래요. 근데 우리 북에는 보면 기름을 다루지 않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나고 그 안에서 음식을 해도 안에 들어오면 찌든 냄새가 안 나잖아, 그죠? 그런 기름 같은 걸 안 태워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볶는 음식은 전부 다 물에다가 볶아서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 간은 소금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양념은 전부 천년 양념을 갈아 넣어서, 그것도 적석에서 갈아서 쓰세요. 적석에서. 갈아 놓으면 공기가 들어와서 산화시켜버려, 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깨 같은 것도 볶아서 이렇게 관리할 때는 지퍼백에 공기 안 들어가게 꼭 이렇게 막아가지고 냉장고에나 이렇게 냉동고에 넣고 쓸 때에 이걸 부어서 바로 갈아가지고 적석에서 바로 먹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뭐 찌짐 같은 거 어쩌다 먹고 싶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하고 싶으면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휴지를 가지고 싹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닦아가지고 거기다 찌짐을 우리밀 써야 됩니다. 우리밀. 완전 통밀이면 좋겠지만 완전 통밀이 아니래도 우리밀을 쓰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수입하는 밀 있잖아. 시중에 파는 거 물 있죠. 그런 거는 방부제가 들어가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밀, 콩 이런 거는 지금, 그리고 옥수수 이런 것은 거의가 다 유전자 조작이 들어오고, 밀가루는 거의 대부분 그게 뭐 방부제 투성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시중에서 사는 밀가루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선밀 밀가루 파는데 우리 부엌에 권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우리 주문에 쓰는 데가 있어요. 그 국수나 밀가루 주문에 쓰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순수하게 한국 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방부제는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밀이나 보리 이런 것은 아직도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그래도 쌀보다는 그게 훨씬 더 안전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뭐 수제비나 혹은 이제 찌짐 같은 거 해 먹고 싶을 때, 그럴 때에 밑에 후라이팬에 닦아가지고 얇게 그냥 구워내는 거는 괜찮은데, 기름에 지글지글 이렇게 구우면은 전분질 입자가 기름을 먹어버리면 소화액을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찌짐 종류 이런 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면 같은 것도 전분질이기 때문에 기름에 지글지글 볶아 놓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당면을 해 먹어도 절대로 기름에 볶지 않습니다. 여기는 당면을 물에다가 담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호냐호냥해지면 그걸 크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까 다시물 내는 거 있죠. 그 다시물에다가 넣고 당면을 볶아요. 다시물에다가 넣고 다시물을 간간하게 간 맞춰가지고 당면을 집어넣어서 볶으면요, 그 한 가지만 먹어도 간이 맞고 맛이 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딱 그릇에 덜어내고, 그 다음 거기 당근 소금 넣어서 볶아내고, 시금치 소금 넣어서 볶아내고, 그냥 뭐 표고버섯 또 소금 넣어서 간 맞게 딱 볶아가지고 그냥 섞으면 그게 잡채 되는 것이에요. 거기다 뭐 좀 통깨 같은 거 넣고 싶으면 넣고, 지저분하다 생각하면 안 넣어도 괜찮고, 그냥 버무르면 그게 깨끗하게 잡채가 파실파실 하면서, 그거는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근데 이걸 기름에다 지글지글 막 볶아내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 먹고 나면 소화 안 됩니다. 우리 환자분들은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잘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못 먹어서 한 끼만 소화 안 되고 그만 좀 고생을 하고 나면 막 며칠 동안 이 후유증 때문에 기분 빠지고 면역성 떨어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환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음식은 소화가 잘 되도록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했지요? 요리 밥 했고 국 했고 나물 했고 볶음 했고 잡채까지 다 했네. 그럼 뭐 또 반찬할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반찬 먹을 때, 생반찬 먹을 때는 반드시 이제 된장이 들어가야 쌈을 먹잖아. 그죠? 된장 만드는 거 적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꼭 가셔서 여러분 해야 돼.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하던 된장, 그거는, 그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해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먹는 게 좋아요. 된장 속에는 항암 물질도 있고 발암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 물질은 어디서 나온 거냐? 콩에서 나온 것이고 발암 물질은 검은 곰팡이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제 이거 메주를 검은 곰팡이 안 나도록 띄우잖아요. 그걸 이제 막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에다 담가서 간장으로 우려내잖아. 그죠? 그러면 간장 국물이 쿰수레하지요. 그 전부 곰팡이물입니다. 그 곰팡이물. 검은 곰팡이물 다 우려놨죠. 그 간장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발암물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된장 속에도 발암물질이 많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학자들이 된장, 간장에 항암물질이 많다 해가지고 막 된장 먹게 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 발암물질도 그 이상으로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콩 자체는 참 좋아요. 콩 자체는. 그래서 콩에 항암물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콩, 요즘에 여러분 토랑 같은 거 이런 거, 고구마 같은 거, 현미밥 이런 거, 밀밥 이런 건 참 좋은 음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잡수고 계세요. 예, 아주 좋은 이런 거 여러분이 충분히 먹으면 고기 하나도 안 먹어도 단백질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뭐 먹는 거 얘기했죠, 금방? 된장. 그런데 이거 된장의 제일 중요한 성분은 콩이에요, 콩. 그런데 콩을 띄워서 곰팡이를 내가지고 담았기 때문에 문제고, 그런 거 안 하고 바로 된장을 담아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한국의 배고픈 시대에는 된장 속에 있는 콩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간장에다가 다 우려내고, 나머지 그 찌꺼기 그걸 또 치대해 놓고 그걸 가지고 먹었잖아. 그죠? 그거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 된장은 영양성분도 다 빠져나갔고, 그게 또 발암물질도 빠져나갔겠지만, 그 자체에 있는 것, 남아있는 것들이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띄워가지고 검은 곰팡이 나서 낸 된장은 제일 곰팡이균이 많기 때문에 무좀 걸린 사람들은 된장 먹으면 절대로 무좀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건강식당 하면 거의 다 무좀이 닿지요? 여러분 무좀 있는 사람들 여기 와보면 제일 못해도 무좀 하나는 고친다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무좀이 다 나아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외식하면서 된장국 한번 딱 먹고 와보세요. 그냥 간질간질 또 일어나요. 이 된장은요, 무좀을 일으키는데 아주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된장은 암 환자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잡수지 마시고, 된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된장은, 콩을 오를 하고, 보리쌀 1을 하면 되겠어요. 비율적으로. 콩을 5컵하고 보리쌀을 1컵을 하든지, 뭐 조금 더 돼도 괜찮아. 정확하지 않아도. 어쨌든, 콩을 5대쯤 하겠다. 혹은 10대쯤 하겠다. 그럴 때 비율적으로 하면 돼요. 콩 10대 하면은, 보리쌀은 2대 정도 삶으면 돼요. 그런데 콩은 메주콩 불려서 삶듯이 똑같습니다. 찍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보리쌀도 푹 삶아가지고 그것도 막 찍으면 더 좋아요. 그건 잘 안 찍히면 도깨비 방맹해가지고 한번 슉 흔들어가지고 같이 넣으면 돼요. 그래 다라니에다 이걸 담고 콩 삶을 때에 물기 나온 거 있잖아. 그죠? 그 물, 거기 부어도 좋습니다. 꿀쭉하게 농도를 딱 맞춰서 생물을 붓지 말고 그런 물을 조금 나오게 만들어 놨다가 이 된장 치댈 때 이 농도가 안 맞으면 그 물을 좀 부으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달에다 대고 소금을 듬뿍 넣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넣느냐? 굵은 거 깨끗한 소금을 된장 간만큼 짜야 됩니다. 된장. 여러분 간장 담고 빼낸 된장 있죠? 그만큼 짜야 돼요. 그런 식으로 소금을 집어넣고 푹 이제 이렇게 치대세요. 치대가지고 한나절 놔놓으면 그 속에 있는 소금, 굵은 소금이 다 녹아요. 다 녹고 난 다음에 간을 맞춰야지 처음부터 간을 맞추면 싱겁습니다. 다 녹고 난 다음에 다 치대가지고 간을 딱 보면 짭짤하면서요 침이 쫙 나오고 맛있어요.
자, 이걸 항아리에다 딱 넣어서 딱 요즘에 지금 이번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하면 딱 좋아요. 지금 가을 콩 했죠. 그 다음에 아마 우리 건집사님도 요즘 할 거예요 아마. 예, 하면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이 항아리 같은 데다가 꽁꽁 눌러서 덮어서 그냥 그 날로 바로 먹어도 괜찮아요. 바로 이제 그걸 떠먹어도 되는데 오래 두기 위해서 이제 짜게 해야 되고 그걸 이제 양지가 잘 드는 햇볕에 항아리 단지 딱 덮어 놓으면 그게 이제 그 자체가 시간이 오래 가면 익어져요. 익어가지고 뜨지 않고 그냥 그 자체에서 노릇스름하게 이렇게 딱 익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된장국 끓이면 절대로 된장국 끓이는 냄새 안 납니다. 키키한 냄새 그런 거 안 나요. 그냥 된장국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쌈장을 해야 돼. 그 쌈장을 할 때 여러분 고추장 같은 거 뭐 있으면 조금 넣어도 되고, 거기다가 일단은 물을 조금 타고 캐슈넛이나 땅콩 가루나 이런 걸 절반 정도는 더 섞어야 돼. 뭘 섞어야지 짜거든. 지금 짜거든,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시물 같은 걸 타면 더 좋아요. 그냥 맹물도 부어도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땅콩 갈아 놓은 거나 뭐 아니면 해바라기 씨나 호박 씨나 뭐 이런 거 자시나 뭐든지 갈아 넣으면 돼. 갈아서 걸쭉하게 이렇게 된장 반 갈아 넣는 거 반 이래가지고 물 좀 타면 된장 농도가 되면서 짭짤하지요. 쌈하고 밥하고 같이 간을 맞춰야 되니까 짜야 됩니다. 이걸 싱겁게 해놓으면 간이 안 맞아서 쌈이 맛이 없어요. 밥하고 쌈하고 간은 된장이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고 된장은 짜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쌈을 싹 잡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장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꼭 집에 가서 고쳐야 돼. 그래서 옛날에 먹던 된장 이런 건 쓰지 마세요. 우리 요새 보니까 우리 요 신집사님이 자기 집에서 전에 쓰던 거 청국장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일하는 사람들 한 번씩 이렇게 끓여주는데 그 냄새 지독하게 나지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좀 일꾼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음식 먹는 사람들 그런 걸 원하니까 일꾼들 먹으라고 하는데 그거 보고 어떤 분들은 우리도 집에 가서 청국장 해 먹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거는 안 하는 겁니다. 배달수양원에 하는 거 무조건 다 보고 가지 마세요. 여기서도 바로 하는 것만 보고 가야지.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들어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섞어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잘 이렇게 골라야 되고 특히 이제 외부 사람들 요즘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꾼들이 그래도 이분들은 일을 해도 다 우리 교인들이 돼서 지금 우리가 먹는 식사 그대로 지금 먹고 나가는데 저녁만 뭐 흰밥해서 조금 이래 드리는데 전에 이제 우리 집 이거 다 지을 때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때마다 밥 따로 해줘야 됩니다. 흰밥 해야 되고 뭐 또 해줘야 되고 맵고 짜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참 음식을 같이 먹어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어쨌든 여기에 외부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데 손님들이 올 수가 있어서 조금 우리 생활의 리듬이 깨지는 식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녁으로 또 그분들 흰밥 잡수는 거 보고 침 흘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또 나도 저 흰밥 빨리 해 먹어야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이 생활을 꼭 그대로 지키세요. 그래서 몸에 암이 있거나 혹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특별히 저녁을 아직 잡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저녁 밥 곡식 잡수지 마시고 배가 안 고프면 굶어버리는 게 좋고 배가 좀 고프면 과일만 딱 잡수세요. 아직도 내 관절염이 다 안 나았다. 아직 암이 다 안 나았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절대로 저녁에 어디 가서 외식하지 말고 저녁이 아니라 아침 점심도 외식하지 말고 저녁에 어디 가서 잡수지 말고 집에서도 잡수지 마세요. 굶는 게 좋아요. 너무 체력이 없다. 살이 좀 쪄야지 도무지 힘이 없어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은 저녁에 빵이나 아니면 볶음곡식이나 이런 걸 과일하고 조금 보태 먹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보충을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너무 현미는 입이 깔끌깔끌하게 안 먹어지고 배도 안 부르고 소화도 안 된다. 그만 흰밥찌개 해갖고 한 그릇 먹었으면 힘이 나겠네 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해 잡수세요. 괜찮아요. 아침이나 점심 때 그렇다고 또 이제 배들 수양원에 가니까 원장이 흰밥 해 먹으라 하대 이러지는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기운이 착 떨어지고 에너지가 소진이 될 때는 흰밥이 혈당이 빨리 올라옵니다. 예. 현미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흰밥은 혈당을 금방 올려주기 때문에 막 배고파 금방 쓰러질 것 같을 때는 흰밥 먹는 게 빨리 올라가요. 그럴 때는 여러분 너무 기운 떨어질 때는 한 번씩 흰밥을 해서 간간하게 맛있게 잡수세요. 근데 여기서는 흰밥 안 해드립니다. 여기서도 자꾸 나 기운 없으니까 흰밥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는 우리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교육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런데 저도 기운이 착 빠지면 흰밥 해 먹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잘 어떤 상황에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 뭐 배들 수양할 때 흰밥 먹는 거 보니까 뭐 우리 보고는 뭐 끓은 밥 먹으라 해놓고 자기들은 흰밥 먹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 안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음식 뭐가 좀 더 해야 되나요? 샐러드 하는 거. 샐러드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엌에 가서 배우세요. 야채를 뭐든지 잘라서 깨끗이 씻어서 물기 쫙 빼고 식구가 작으면요 이 물기 빼는 거 있잖아. 회 돌리면 물기 싹 빼주는 거 있죠. 그런 거 전에는 사용했는데 요즘 우리 집에 사용 안 해요. 없어요. 그게 없어. 그 있으면 그 사용하면 참 좋아요. 바구리에다 넣고 뺑 돌리면 샥 물 빠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물기를 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야채를 깨끗이 씻을 때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섞어도 괜찮아. 너무 많이 섞으면 가스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상추, 쑥갓 이렇게 섞이면 맛이 딱 좋아요. 요렇게. 그리고 이제 씁쓸한 거 엔다이브 같은 거 있잖아. 씁쓸한 거 무칠 때는 또 소스가 좀 다릅니다. 거기는 고추장도 좀 들어가고 고추장도 여기서 만드는 고추장은 유기농 고춧가루를 가지고 거기다가 엿기름을 해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요즘 우리 권집사님은 매실 액기스에다가 담근다 그러대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매실 액기스에다 담가도 되는데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봄에 매실을 따가지고 씨를 뽑아버리고 그대로 푹 삶아가지고 이걸 푹 갈아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쭉 하시고 거기다가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간을 짭짤하게 맞춰서 딱 담아놓으면 고추장이 새콤달콤 맛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수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그래서 이 고추장을 사용해야 될 때, 우리 여기도 보면 고추장 사용하는 때가 있잖아, 그죠? 자, 그렇게 담근 고추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상추나 쑥갓이나 뭐 케일이나 쓰지 않은 이런 것들은 도마도 캔닝에다가 주로, 이제 캐슈넛이나 들깨나 이런 거, 참깨 같은 거 갈아 넣어가지고, 그냥 도마도 캔닝 그 자체가 약간 새콤달콤하고, 그 다음에 소금간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몇 가지 갈아 넣어서 걸쭉하게 되면 그럼 야채 부어가지고 섞으면 돼요. 그냥 토마토 같은 거 있으면 좀 썰어 넣어도 되고 오이도 어떤 때는 썰어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새콤달콤 이렇게 맛이 나오지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쓴 종류를 하겠다 이럴 때는 이제 거기다가 고추장이나 이제 매실 액기스를 조금 넣어가지고 새콤달콤한 맛이 나게 하는데 다른 재료는 똑같아요. 그냥 그 재료 넣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꼭 이것만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맛이 날 수 있도록 뭐든지 넣으면 되겠어요. 그건 주부들이 응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채의 물기를 확실히 빼야지 묻혀놓으면 양념이 잘 묻어서 먹어지는데 이 물기를 안 빼면 양념이 그냥 물기에 다 빠져나가 버려요. 국물만 수룩하게 남고 자꾸 양념을 많이 넣어도 야채는 맛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물기를 뺀 상태에서 양념을 묻혀가지고 딱 간을 맞추면 맛있어요. 자, 또 뭐 하면 되겠어요? 와플이요. 와플. 배들 수양원에 와플 맛있죠? 네, 와플 맛있는데 이 와플은
지금 우리 권 집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제가 하던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자꾸 응용을 해서 이제 조금 달라지니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일단은 통밀을 갈아야 돼요. 밀을 사다가 씻어 이름 말려서 방앗간에서 갈아야 되는데 너무 부드럽지 않게 갈아. 너무 부드러우면 안 돼요. 밀가루처럼 그래 갈지 말고 약간 거칠하게 갈아요. 그렇게 해서 통밀가루에다가 밥을 좀 갈아 넣으면 참 좋습니다. 참 부드러워요. 밀가루는 찐득찐득하게 너무 많이 엉키는 성분이 있잖아, 그죠? 그럼 이게 찐득찐득하게 너무 엉켜서 맛이 없어. 근데 이게 입에 넣어보면 좀 부드럽게 씹히잖아요, 그죠? 그 밥을 갈아 넣어서 그래. 그래서 현미밥이 먹다가 남은 게 없으면 일부러 해서라도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와플을 하려면 일부러 밥을 오늘 해갖고 내일 아침에 와플을 하려면 좀 남겨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밥을 믹서기에다가 물 좀 부어가지고 부드럽게 갈아. 그거를요, 거칠거칠하게 갈면 쌀알 그게 구워져갖고 딱딱해가지고 씹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쌀알이 깨져야 됩니다. 그 부드럽게 갈아가지고 그 갈은 물에다가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타는데, 거기다가 이제 땅콩도 넣고 건포도도 넣고 제일 아시면 맛이 없는 게 생고구마. 고구마를 썰어 넣어야 돼. 고구마가 아무리 귀할 때라도 와플을 하려면 사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 맛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고구마는 파근파근 참 맛있는 고구마라서 와플 구워 먹으면 참 맛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와플 하나요? 와플 좀 해주면 좋겠네. 아, 와플 생각하니까 콩국 하는 거 가르쳐 드려야 되겠구나. 예. 와플하고 반드시 콩국 나오잖아, 그죠? 예. 근데 그 와플을 그 외에 뭐 들어가는지 이제 물어보세요. 뭐 해바라기 씨도 있으면 좀 넣어도 되고, 뭐 호박 씨도 있으면 좀 넣어도 되고,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가지는 넣지 말고 한두 가지씩 이렇게 해서,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가지 넣으면 소화장애가 오니까요. 그래가지고 일단 간이 맞아야 맛이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모든 음식의 맛은 간입니다. 아무리 이런 거 넣어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요. 그렇죠? 간을 잘 맞추도록 자기 입에 따라 간을 맞추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와플기에는 기름을 안 쳐도 구워집니다. 그래서 좋아요. 찌짐은 반드시 기름을 쳐야 되는데 이거는 기름 안 치고 바로 구워지니까. 지금 우리 집에 와플기는 다 이제 미국서 제가 다니면서 사다 나른 건데 수입품 코너에 가면 있어요. 수입품 코너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와플을 구워 잡수세요. 그래서 한 끼 정도는 와플로 해 먹어도 좋아요. 아침이나 이럴 때. 그것도 따끈따끈할 때 바로 먹으면 좋은데 나중에 식어버리면 별 맛이 없고 굳어지죠. 언제든지 음식은 적석에서 먹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양 손실도 안 되고 부패도 안 일어나고 맛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을요, 때마다 지금 지나간 음식 안 내놓잖아요, 그죠? 지나간 음식 안 내놓고 항상 적석에서 바로 해서 바로 먹고, 바로 하고 바로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음식을 여기는 많이 안 합니다. 식구 맞춰가지고 딱딱 음식을 이래 해요. 그러기 때문에 식구들이 한꺼번에 뭐 대명씩 밥 얻어 먹으러 오면 밥 없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여기 와서 밥을 한 끼 먹겠다 하면 미리 밥하기 전에 얘기를 미리 해야 돼요. 예, 식구들 와서 밥 먹는 거 식비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말을 미리 해줘야 돼.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밥 먹는데 들어닥쳐가지고 밥 먹으려고 생각하면 모여서 밥 없다 하기도 미안하고 없다 하면 속상하고 서럽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식구들 오실 때 그런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음식은 한 끼 먹고 남으면 항상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우리 식구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 먹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면 또 아깝지요. 그러니까 음식을 딱 맞춰서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다 떠가고 나면 이제 우리 식구들이 밥 떠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면은 밥이 없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밥을 얻어 잡수려면 제 시간에 식사 시간 5분 전에는 언제든지 딱 식당에 오셔야 순서대로 이렇게 떠가져 가고, 모자라면 우리 식구들이 다른 걸 먹더라도 여기 오신 환자분들은 드려야 되니까 식구들 먹기 전에 여러분이 오셔야 되고, 식구들 다 밥 갖고 들어간 다음에 오시면 뭐도 없어요. 그걸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픈 분들 항상 적석에서 건강식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많이 해놨다가 자꾸 이제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물가가 올라가는지 알지요?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으로 안 버리고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이해하시고 일찍 오세요. 요거는 내가 많이 가져가면 좀 모자라겠구나 하는 거는 조금만 가져가세요. 먼저 온 사람들이 뭐 자기 입에 맞다고 막 다 떠가버리면 뒤에 사람이 또 모자라는 수가 있어. 그러면 옆에서 건집사님이 막 조금 가져가라 그러면 또 속이 상하고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봐서 이거는 좀 작게 담아졌다 하면 이건 조금 가져가라는구나. 이거는 많다. 이걸 조금 더 가져가라는구나. 이렇게 좀 떠가면 공평하고 좋겠지요. 예,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지요? 이제 콩국. 우리 집 콩국 맛있죠? 네. 참, 오는 사람마다 이런 콩국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근데 진짜 제가 먹어봐도 맛있어. 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 콩만 갈아서 콩국을 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위장이 나쁜 사람들 콩이 소화 안 되죠. 근데 콩국은 더 소화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콩국수 이런 거 먹고 소화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집 콩국은 아무리 먹어도 소화 잘 됩니다. 과식만 안 하면. 왜 그러냐? 쌀을 섞어서 그래요. 쌀을. 콩하고 쌀하고 섞어야 돼요. 그래서 콩이 1이면 현미쌀하고 땅콩하고 두 가지 보태서 1이 되면 되겠어요. 뭐 대충 우리 권지사님이 하시는 모양인데 주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비율이라 생각하고 대략 짐작으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걸 미리 삶아요. 푹 삶아요. 불려갖고 씻어갖고 삶지 말고 불리고 싶으면 냄비에 불리는 그 자체로 바로 불 위에 올려갖고 바로 삶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콩은 덜 익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콩을 너무 고소하게 먹으려고 설익히잖아요.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콩이 푹 익어야 돼. 이거 여러분 요리하는 비결이에요. 설 익은 거는 소화 안 된다 그랬죠. 더군다나 콩이 설 익으면 소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콩이 설컹설컹 그렇게 씹히면 안 돼. 좀 말랑하게 메주 냄새 안 날 만큼 말랑하게 익어야 돼. 하얗면서 폭 익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도로 익히면 쌀도 훌랑 퍼졌고 땅콩도 익었고 콩도 익었고 그래요. 그걸 믹서기에다 넣고 이제 갈아야 되는데 그 믹서기에다 넣고 갈 때 물하고 소금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맞춰야 되죠. 그죠? 이제 몇 번 해보면 하다가 물 붓고 안 해도 농도가 딱 맞아져요. 이제 자꾸 주부들이 해보면. 거기다가 물 넣고 소금으로만 딱 간을 하는데 거기다가 고소하게 맛이 나려면 깨볶아 놓은 걸 조금 한 주먹 집어넣어도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캐슈넛 같은 거 아니면 아몬드 같은 거 살짝 볶아가지고 한 주먹 집어넣어요. 그래가 갈면은 훨씬 더 맛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달콤하게 하는 거 꿀을 조금 집어넣으면 돼요. 너무 달게 하지 말고. 맛있죠? 그런데 딱 아무리 이렇게 재료를 잘 넣어도 소금이 덜 들어가서 싱거우면 절대로 고소한 맛이 안 납니다. 고소한 맛은 소금이 내줍니다. 음식의 맛은 전부 다 소금이 내줍니다. 그래서 소금을 잘 넣어야 되는 거, 간이 맞아야 되는 거, 이게 맛있게 먹는 비결입니다. 소금이 하는 이런 맛을 내는 거. 우리도 소금같이 되라 그랬죠. 우리도 소금이 되라 그랬죠. 사람들에게 맛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뱉어내고 싶은 사람 아니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인생이 즐거운 사람 있잖아. 맛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맛있는 사람. 간을 맞추라 이 말이죠. 간. 소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런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또 무슨 요리 하나 더 할까요? 시간이 됐어요. 끝났나요? 5분 남았네? 잘 됐어요? 네, 마치라네 그럼. 그 정도면 해먹고 살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음식 먹어보니까 이래 먹고 살만하지요? 음식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우리 음식은 맛있어서 탈이랍니다. 과식을 하려 해서. 그래서 밥 조금씩 잡수라 하니까 이렇게 맛있게 해놓고 조금 먹으라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어디는 가니까 그러더랍니다. 음식을 맛없이 해야 작게 먹는다고. 자꾸 맛없이 하라 그런대요. 맛있게 해놓으면 자꾸 먹고 과식하니까. 그래도 맛있게 해야 돼요. 맛있게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잡수세요. 그래서 여러분 베델수양원에서 밥 먹을 때는 어떤 기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밥과 반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하지 말고
과식 안 하게 해주세요. 과식 안 하고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은 둥, 만 둥, 이렇게 딱 끝내세요. 아이고, 배부르다. 이러면 이제 소화가 빨리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이 다 통곡식이 들어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과식을 해버리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맛있게, 적절하게 잡수시고,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절대로 과일을 먹으면 안 돼요. 과일은 채소 음식하고 섞어 먹으면 소화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과일은 따로 먹고 지금 우리가 채소는 따로 식사로 먹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없지요?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